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미국 등 동맹국들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증거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선공개 싱글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로제는 그동안 고민과 걱정도 많았지만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과 실적 발표들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아쉽지만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다 개인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 양상 좀 보이고 있고요.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수급이 그다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미증시 흐름도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게 오늘 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고 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고 매출은 17조 3,731억 원이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은 좀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이 나왔고 뭐 테슬라는 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이 나오고 미증시 좀 영향을 받다 보니 다소 이제 지수가 좀 답답하게 가지 못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도 초반보다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20만 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의 영향을 훈풍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임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증시 영향을 그렇게 좀 많이 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고 국채 상승에 대해서 그런 경계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 지금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 정책에 따라서 지금 주자에 따른 그런 뭐 정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좀 불안정했지만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전히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 보니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이 굉장히 좀 하방에 강한 해지 관점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뭐 드론 관련된 부분, 뭐 사료 관련된 부분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좀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역시나 상승을 좀 보이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의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임은 맞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경계심 가지시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마시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상황에서 덥석덥석 사시는 전략은 그다지 말씀 좀 드리고 싶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부진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사료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좀 시작부터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 러우 전쟁으로 사료가 주목받고 있죠. 네. 지금 식량 안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 또 한 번 더 좀 촉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뭐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자지구로 가는 그런 곡물 선박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세계 식량 안보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밀이나 옥수수, 식물성 기름을 좀 실은 민간 선박도 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달 중순까지 4척의 식량 운반선을 좀 폭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좀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흑해, 한국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공습을 좀 강화한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파병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이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 7위의 밀 수출국이었고 매달 약 6만 톤의 또 곡물을 수출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오데사 등의 흑해 연안 뭐 최근에 항구 관련해서 이슈를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 포격하겠다 소식이 나오니까 영향을 좀 받고 곡물 가격이 다시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뭐 전쟁의 이슈뿐만 아니라 조금은 알파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감을 좀 가지고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사료 관련해서는 한동안은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그 전쟁 네.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서 또 경고를 날린 상황이거든요. 네. 참 이 양쪽이 대립이 좀 굉장히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뭐 이 사료에서 파생해서 혹시 방산까지 네.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방사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좀 같이 보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물류 관련돼서 뭐 유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선박 관련돼서 물류 관련주까지 잘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에너지까지도 좀 파생해서 예전에 가스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또 붉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계절성 이슈로 좀 가스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파생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드론입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네. 드론도 저희가 뭐 좋은 이슈로 말씀을 그쵸.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거 이외에도 어쨌든 지금 폴란드 정상이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제 폴란드산 드론에서 더불어서 뭐 국내산 드론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호재가 약간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뭐 앵커님께서 이제 방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방산 중에서도 지금 뭐 한일단조나 빅텍 최근에 뭐 스펙코 이런 종목들은 좀 잘 움직임이 좀 나왔었잖아요. 유독 이제 좀 순환매 관점에서 어제 오늘 드론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좀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을 좀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현재 국산 자폭 드론은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게 연내 진행을 한다는 거지 아직 여러분들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아닌 것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연내 배치될 자폭 드론은 수십 대에 좀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 등을 좀 통해서 배치 규모를 점점 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일단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닐까. 지금 방산 중에서도 드론이 유독 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없던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면 기본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내일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오늘부터 오늘이든 내일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내일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내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이게 뭐 내일까지 흐름을 제가 지켜보라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 드론 이슈나 방산 이슈가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만들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을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략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드론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론이 갔다가 쉬어가는 와중에 오늘은 좀 방산주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는 오히려 드론에서 이제 방산주로 좀 넘어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도 좀 좋겠다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잠깐 눌리는 타이밍이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미국도 어쨌든 북한의 러시아 지원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드론이 어쨌든 방산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전문가님은 그러면 그 시점을 한 언제쯤으로 보시는 걸까요?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시점이요? 네, 지금은 살짝 눌릴 네.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그래요. 뭐 특히 방산주라 그래서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틀, 3일 정도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다시금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드론 관련주 내일까지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시고 방산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잖아요. 방산주로 좀 수급을 옮겨 타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곡물 사료 지금 아직 물류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직 좀 부각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 순환매 지금 방산 관련해서 이게 해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건 매매가 굉장히 좀 단순해요. 방산에서 특정 섹터 이제 드론으로 몰려가고 뭐 드론도 가끔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고 물류나 사료 지금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 어제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흥구석유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다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가는 종목을 잡으시는 전략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좀 바닥권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노리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확장시켜서 그냥 순환매를 노리시면은 방산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쏠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과 파생해서 방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정규장 말고 시간 외에서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2차전지 오늘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테슬라 훈풍의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대형주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좀 기록을 했어요. 테슬라가 어제 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좀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3분기 매출액 관련해서 251억
8,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월가 평균 예상치가 253억 7천만 달러였는데 일단 뭐 EPS 0.58달러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전망치를 좀 하회했는데 EPS는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호실적을 좀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전날 대비해서 12.1% 상승한 239.5달러를 좀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사실 조금 부진했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매출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 급증이라든지 저가형 차량 언급에 좀 힘입어서 7%대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서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한 후에 상승폭을 좀 확대를 더 했다라고 해서 12% 정도에 좀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테슬라가 좀 필요했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 새로운 부분에 뭔가 이슈 그리고 알파적인 뭐 설비 투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붙어주어야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만족하실 만큼의 그런 상승세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테슬라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고 그래도 2차전지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에 좀 물꼬를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지금 테슬라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자, 2차 전지 쪽 테슬라의 훈풍이 사실 얼마나 이어질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좀 짚어보면 좋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2차전지를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가는 종목을 하세요. 네. 테슬라를 보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테슬라가 여러분들 좋아 보이실 것 같으면 테슬라를 매매하세요. 하단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테슬라도 여러분들 대장도 안 움직이는데 하단 종목들 사서 낙수효과를 기대하시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투자하실 때 하이닉스 물론 좋죠. 좋은데 엔비디아를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면 엔비디아를 사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8% 어제 테슬라가 여러분들 10% 움직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어떤가요? 1% 올라가요. 1%. 지금 1.99%예요. 2%밖에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아니면은 진짜 확실하게 좀 갈 수 있는 지금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투자하신다면 조금 밖으로 나오셔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옥석가리기를 하시고 따라가는 전략도 여러분들 좋지만 지금 시장은요 극명하게 갈려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만 잘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다면 국내 증시 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다면 만약에 미증시를 추종해서 따라가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미증시 관련해서 대응하실 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미증시를 대응을 하시고 지금 국내 증시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단타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가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섹터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아이폰입니다. 전문가님, 저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하락 중인데요. 뭐 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걸까요? 어제 이노텍의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주 사실 저는 아이폰 관련주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수익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이 지금 여러분들 16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15년 전 매매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되니까 이제 나왔다. 앵커님 웃으시는데. 뭐 핸드폰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뭐 출시했다 그러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뎌진다고.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원하잖아요. 물론 아이폰 관련주를 투자하신다면 새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핸드폰 관련돼서 이제 출시가 되면 뭐 우리가 이번에 그 연초에 봤었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갤럭시에 온디바이스 AI를 좀 탑재한다 소식이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봤듯이 아이폰을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을 바라보실 때는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보셔야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변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아이폰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LG이노텍 뭐 3분기 영업이익이 29%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좀 부진한 건데, 근데 이거 명확하게 딱 찝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영업이익이 좀 하락이 나온 거, 감소한 거는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공급 경쟁 심화로 수익성에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학솔루션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 증가를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4조 8,369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와 비교해도 31%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된 사업은 여러분들 증가를 했다고요. 이게 아이폰 관련주로 여러분들 묶여 있으니까 핸드폰 관련해서 매출이 안 나왔네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카메라가 여러분들 지금 뭐 카메라 예전에 하나 렌즈 달려 있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3개씩은 달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신다면 카메라 매출은 여러분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봐도, 그리고 매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하면서 판매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노텍이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모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렌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면서 판매 실적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적이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카메라 관련해서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노텍 관련해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 근데 카메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이폰, 핸드폰에 대해서만 바라보실 때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다. 다만 이거 이노텍 관련해서 여러분들 진입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 알파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주가가 오늘 좀 빠지잖아요. 이거 만약에 핸드폰 출시 때문에 들어가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비중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다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아이폰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좀 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걸 출시 관련해서 들어간 거면 비중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비전 프로는 기존 모델들을 이제 생산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고 네. 16 같은 경우도 생산을 크게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뭐 관련주 지금 이게 약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걸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계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웃으시는 걸 보니까 정리를 해야 한다. 저게 좀 더. 정리하셔야죠. 네.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군요. 핸드폰이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사실 소비예요, 소비. 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경기가 뭔가 좋아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핸드폰 뭐 저는 좀 둔해서 잘 안 바꾸는데 7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13 쓰고 있는데 7년 전에 한번 7 썼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안 바꾸거든요. 뭐 소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소비가 여러분들 뭔가 활발히 일어나야 핸드폰도 출시가 좀 잘 되는 그런 상황. 이게 경기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한 것만큼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은 근데 항상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굉장히 좀 잘 팔렸다라고 항상 좀 번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노이즈가 만약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신다면, 그리고 베팅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한 수 접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바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바닥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이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뭔가 강력한 재료가 필요해요.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이폰이 잘 팔렸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인데 안 갔던 것들의 추이를 좀 전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반응을 할까? 지금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만 보셔도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나빠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못 가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그러니까 안 가는 종목은 더 안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가는 거라도 좀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너무 저점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시면 평상시에 매매하셨던 것처럼 저가를 자꾸 찾아서 매매하신다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시장에 맞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하락 중인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금 어떤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연달아서 하락 중이지만 네. 그럼에도 또 급등 중인 종목들 꽤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어떤 종목 시작하실 건가요? 고려아연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와, 현재 네. 상한가 가고 있네요. 네, 일단 고려아연을 좀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해서 이제 110만 3만 8천 원까지 지금 달성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상승이 좀 나온 이슈는 이제 양측이 좀 공개 매수 이후에 좀 시장에서 남아있는 그런 유통 주식을 좀 장내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일단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이게 뭐 한순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또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따라 붙는 전략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신다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경영권 분쟁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고려아연 관련해서 굉장히 상한가를 좀 기록할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으나 언제든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상한가 가는 강력한 종목 주셨는데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다음은 이제 검색해 잡히는 것 중에 2등인데요. 네. 뭐 전진건설 로봇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4일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장 첫날 종가를 좀 넘어선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이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좀 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신고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좀 던져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건데 어쨌든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입지를 좀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시장 1위와 더불어서 북미 시장에서도 25% 이상의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일단 향후에 미주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좀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사실 이게 시장이 좋으면은 그렇게 막 부각되는 이슈가 아닌데요. 물론 좋은 이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23,000원을 본격적으로 넘어주면 저자리 진입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좀 돌파 시도했다가 쉬어가서 다시 반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이거는 지금 로봇 관련주의 여러분들 움직임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뭐 순환매가 또 돌겠지 이런 식의 지금 투자 전략은 좋진 않다. 이 부분까지도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진 건설 로봇 살펴봤는데요. 로봇주와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저희가 로봇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드론 중에서 코콤이라는 종목을 하나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뭐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드론을 이용한 뭐 테러나 안보 첩보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위협이 좀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국내에 좀 드론에 관한 그런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상승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자폭 드론 관련해서도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200대를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200대 도입하겠다.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나라 국산 드론까지도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긴 한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추이적으로는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반등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는 시점들이 필요해요. 그 직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려있던 그런 구간이라 매물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부딪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5,000원 구간, 하단의 5,000원 구간을 좀 인지하시고 이 자리가 지지받는지를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6,000원, 7,000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이게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수급이 좀 붙었다가 죽었던 그 시점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재작년에 좀 수급이 좀 많이 붙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하면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틀 정도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고 매물대에 지금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정도까지 보시고 비중을 좀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다시 좀 재투입하시는 6,000원 구간 넘겨주면 만약에 내일 혹은 다음 주 초 길어봤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고요. 그 자리까지 6,000원 넘겨주면 보유하셔도 되고 그거 아니라면 일단 비중을 좀 챙기시고 수익을 좀 확보하고 혹은 그 전에 이제 사고 계셨다가 손실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상승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다시 눌릴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사실 드론 관련돼서 이슈도 있지만요. 지금은 그냥 대외적인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가치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국제의 어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관련주고요. 이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방산 관련된 드론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위고비 관련해서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순환이 좀 돌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네. DTNC라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DTNC 관련해서 최근에 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일단 뭐 출시 이후부터 폭발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뭐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살짝 좀 쉬고 있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 조용하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올릭스 같은 경우 아직도 차트가 5일선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살짝 좀 눌려가는 모습입니다. 쉬어가는 와중에 바닥권에서 순환 도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DTNC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뭐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래량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은 조금 직전 거래량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추이를 돌리려면 직전의 거래량보다는 뭔가 한 2배 정도 이상의 워낙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배 정도 이상의 좀 거래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순환이 돌아오고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지금 이평선, 장기 이평선 하단에 좀 위치해 있다가 추이를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이 재료가 좀 필요했는데 그 재료가 지금 위고비와 관련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추이적인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발판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단에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추이적으로 부딪혔던 구간, 못 넘었던 구간이 61선 이 장기 평선 하단에 좀 위치해 있었잖아요. 꼬리를 계속적으로 좀 달았던 그런 구간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추이를 돌려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4,500원 좀 상단에 올라타면은 저 자리에서 좀 매수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 추세만 여러분들 돌려주면요. 확실한 전환점이 진짜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진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보다는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TNC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로 살펴봤는데요. 위고비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13%대 급등 나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또 위고비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또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GRT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RT는 정밀 코팅 전문 기업이에요.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좀 올라온 종목인데 왜 올라왔냐라는 소식은 이제 GRT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좀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가 어제 음봉 밀고 밀었어요. 근데 다시금 좀 돌리는 모습이라 이거 추이적으로 한 번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GRT는 나스닥에 상장된 스펙 그리고 해외 자회사 관련해서 GRT, 머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8일, 뭐 얼마 안 남았죠. 이런 이슈가 여러분들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이게 1차 파동을 좀 만들고 움직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게 점상한가까지 여러분들 갔었잖아요.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역시. 관련해서 이틀, 3일 정도는 제가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3일째 좀 꺼지고 눌렸는데 대부분의 요즘에 종목들 보면 이게 눌렀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아니면 바닥권에서 그냥 쭉 밀었다가 아예 바닥 한번 다지고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합병 이슈가 상장 이슈가 남아있는 것은 이게 뭐 단순하게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아니고 상장 예정일이 그냥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추이,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뭐 얼마에 상장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대박이 났다 이슈가 좀 나오면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은 좀 따놓은 당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시고 진입하신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이게 끝난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GRT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스닥 상장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12%대 급등 중이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로 다양한 섹터들 네.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데서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 좀 피하려고 그랬는데 얘도 네. 아파트 때문에 좀 올라와요. 어. 음원 관련해서 제가 너무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네네. 네, 드리머스 컴퍼니 관련해서 로제 아파트 대박의 이제 음원 관련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1억 뷰 돌파 소식이 나왔어요.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약발 좀 떨어지지 않아 주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발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실 건데 그 부분을 느끼셨다면 맞는 겁니다. 한 단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지금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음원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1위 했다
지금 뭐 1억 뷰 찍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뭐 추가적인 그런 상승, 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당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주만 해도 거의 4번 정도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거래량 없던 것도 올라오면 이틀, 3일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챙길 때 챙기시고 다시 눌림을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 안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또 재료가 한 번쯤 튀어나올 것이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은 좀 보유하신 분들 수익 매도하시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려고 드리머스 컴퍼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리머스 컴퍼니 함께 봐주셨는데요. 로제의 아파트 인기몰이로 이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잠시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또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9%대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저희가 음반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네.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뭐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이 역배열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네이처셀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좀 들어보실 건데 네이처셀 이제 조인트 스템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FDA로부터 이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FDA로부터 RMAT로 좀 지정을 받았고 일단 결과가 약 2달 만에 좀 나온 만큼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한 번씩은 여러분들 뭐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발 프로그램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직전 고점까지 지금 돌파를 강하게 좀 해버렸고 박스권을 지금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뚫어낸 건 아닌데 대부분 좀 뚫어내는 그런 상황을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붙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황에서 물량 소화를 다 해버리면 신고가로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5,000원 이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15,000원 넘겨주면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 바닥권에서 모아가셨던 분들은 15,000원짜리에서 일부는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만 원, 25,000원 이렇게 끌어가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처셀 함께 챙겨봤는데요. FDA 관련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대의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쉬운데요. 네. 종목을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원전 볼까요? 원전 네. 좋습니다. 원전 중에서도 이제 BH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제가 직전에도 이제 원전 말씀드릴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BHI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진엔텍이나 이런 것들 하단에서 좀 돌아온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 BHI 관련해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 글로벌 이제 SMR 기업들이 좀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제 한국 폴란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한다 회담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다 체크를 하셨을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의 이슈도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돈도 많이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원전 한 기 짓는 것보다 5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성비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SMR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기 건설과 관련해서 원전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일선을 여러분들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원전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참 이번 주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어쨌든 힘날 수 있도록 종목 네.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의 전략은 가는 거 잡든지 바닥에서 깔아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제가 요즘 이번 주 계속적으로 진단 키트라든지 시장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것들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깔아두는 전략. 그러니까 이번 주는 깔아두는 전략이 좋다. 네. 오히려 할인가에서 많이 사면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제 좀 체크해봤던 종목이에요. 특징주로 SG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좀 주가가 어제 좀 올라왔었죠. 일단 해외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65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좀 참여로 조 단위 매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해서 지금 해외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플러스로 지금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살짝 이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알파적으로 트럼프와 관련해서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SG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 3,000원, 3,010원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3,000원부터 3,100원 사이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3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 손절 라인은 2,800원 좀 짧게 잡아 드릴 테니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SG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이 종목 기대가 되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0%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참 이번 주 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은 또 목요일이고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니까요. 네.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그에 맞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전략 여러분들 세 가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전략은 개별 종목들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 9시부터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시초가에 여러분들 매매 대응 하시지 못하면 지금 시장은 그냥 배고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와중에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기업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3분기 실적 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감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미리 선취매하시는 전략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은 여러분들 해지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호재는 굉장히 좀 둔감해요. 그런 시장을 좀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방산주든 제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한 30 동안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것 같은데 다 투자하셨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지금 뭐 이론 따로 내가 매매하는 거 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2차전지 반도체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거 잡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수익 나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됐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올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내년이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년까지 반도체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 수익 안 나요.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대응을 해야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비중 조절하셔서 가는 종목들 잡으셔야 돼요. 그 반도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반도체 모두 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종목들은 좀 잘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 테크윙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리겠고, 그리고 거래가 동반된 그런 상승. 오늘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추이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셨을 건데, 거래량이 동반된 빵 터지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좀 추이 전환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자. 어쨌든 수급 공백이 해소가 돼야 국내 시장을 좀 갈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잘 체크하시면서 또 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사료, 곡물 드론,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SG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까지는 경계심을 유지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